등차수열과 등비수열 좀 난이도 까다로운 문제를 한번 같이 보자. 내가 보라색으로 형광펜 칠한 문제들을 주로 볼 거고, 어, 한번 봅시다. 7번부터. 얘부터 보면, 음, 등차수열 AN에 대하여 12번째 항과 100번째 항을 알려줬고, 그리고 25항과 77항의 합을 구해라. 라고 돼 있는데, 되게 쉽거든? 쉬운데 내가 이 문제를 왜 골랐냐? 이거를, A12를 A1 더하기 11D, A100을 A1 더하기 99D 한다면 이걸 막 이제 죽어라 연립하면 답은 나오지만, 그러지 말자 이 얘기예요. 음? 그냥 얘네 두 개를 빼는 거죠. 얘네 두 개를 빼버리면 그냥 바로 나오잖아. 이게 얘네 두 개가 100이랑 12여서 88칸 차이 나니까 얘는 88D가 나올 거란 말이야. 근데 이게 결국 56 마이너스 12니까 이거 계산하면 44죠? 그러면 88D가 44라는 소리니까 공차가 2분의 1이네. 까지 구한 거고. 야, 그러면 이것도 A25를 또 다시 A1 더하기 24D 이렇게 구하면 좀 힘든 친구예요. 이러면 안 되고 등차 중항을 이용하는 건데, 마치 A2 더하기 A4는 두 배 이 가운데 항인 A3인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A25 더하기 A77은 두 배 얘네 가운데 있는 항이에요. 즉 2분의 25 더하기 77번째 항이겠지. 이거 계산하면은 두 배 A에 지금 102를 2로 나눈 거니까 얘는 51번째 항이겠죠. 다시 말하면 이 곱하기 이 51번째 항만 구하면 되고, 얘를 잘 구해야 되는데 이것도 A1으로 구하는 게 절대 아니고, 이미 항을 우리 두 개는 알고 있으니까 얘네 둘 중 하나를 아무거나 쓰면 돼요. 예를 들어서 A12를 쓴다 치면은 얘네 두 개는 지금 39칸 떨어져 있으니까 여기다가 39D를 하면 되는 거고, 만약에 내가 12 쓰기 싫다, A100을 쓰고 싶다, 그러면 A100에다가 이번에는 얘네가 49칸 떨어져 있는데 이번에 빠꾸로 시켜야 되거든. A100에서 빠꾸로 49칸만큼 가야 되니까 마이너스 49D를 쓰면 되겠죠. 어떻게 해도 답은 나오고, 얘를 쓰면 12 더하기 2분의 39고, 우리가 구하는 건 2배 A51이었으니까 여기다가 2배를 곱한다. 그럼 이걸 또 안에를 통분하는 게 아니고 얘를 분배하면 더 쉽겠죠. 그러면 24 더하기 39니까 얘는 63이 답이다. 다음. 등차 수열 AN에 대하여, 또 나왔네. 얘는 얘는 뭘 말하고 있는 거냐면 A의 3.5번째 항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등차 중항 때문인데, A2 더하기 A5는 두 배 가운데 있는 놈의 항이죠. 그럼 얘는 두 배 A 3.5가 되고 얘가 1이지. 그러면 A 3.5는 2분의 1이다 라고 구할 수 있는 거죠. 이거 좀 쓸까? 여기까지 구했고, 자, 이번엔 얘는 뭘 말하고 있는 거냐? 얘는 A6에서 A10을 뺐으니까, 음, 지금 앞쪽 항에서 뒤쪽 항을 뺐죠. 얘가 더 앞에 나오는 항이고 뒤에 나오는 항을 뺐으니까 얘는 공차가 4칸 차이 나는데, 근데 뒤로 빠꾸 시켜야죠. 작은 거에서 뺐으니까. 그럼 마이너스 4D가 28이니까 D는 마이너스 7이 된다. 자, 빠꾸 시키는 걸 좀 이해해야 되는데, 음, 이렇게 쓰면 좀 편한가? A6은 A10 더하기 28인데 얘는 사실 A10 더하기, 얘가 어 A10에서부터 출발해서 A6을 만들려면
뒤로 4칸 가야 되니까 이렇게 적히고, 그러면 요식과 요식을 비교해보면 28은 마이너스 4D다. D는 마이너스 7이죠. 어떻게 해도 같은 결과가 나오고,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80이 몇 번째 항인지 구하려면 일반 항을 적어야 되는데, 일반 항도 다시 A1을 이용해서 쓰는 게 아니고, 우리가 알고 있는 항이 있잖아, 여기? 3.5번째 항? 이걸 쓰는 거예요. 3.5 쓰고, 얘가 몇 칸 차이 나나? 그거만 구하면 되지. 얘네 두 개는 지금 n-3.5칸 차이 나죠? 이렇게 쓰면 되겠지? n-3.5칸에 d만큼 차이 나는 거니까 지금 d가 공차죠? 공차는 마이너스 7. 이거 정리해주면 2분의 1 플러스 n-2분의 7에 마이너스 7을 분배해줘야 되고, 이거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7n에 얘는 플러스 2분의 49고 플러스 2분의 1을 해주니까 2분의 50이고 나누면 25가 되죠. 그럼 얘가 언제 마이너스 80이 되나 이걸 푸는 거니까 얘 이항하면 마이너스 25 되고 마이너스 7n이 마이너스 105 이 방정식을 푸는 거와 똑같고 그럼 n은 15다. 15번째 항이라는 소리죠. 다음 두 집합 A랑 B가 있는데 집합 A 교집합 B의 원소를 작은 것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나열해서 수열 하나를 새로 만든 거죠. 그러면 이거 한번 같이 하긴 했는데 자 A라는 집합은 요런 등차 수열을 모은 집합이고 B라는 집합은 요런 등차 수열을 모은 집합이니까 A를 한번 써볼게요. 그래야 감이 올 테니까. 그러면 1 넣어보면 일단 1 넣어보면 얘는 마이너스 3이 되죠. 그리고 이걸 바로 알았으면 좋겠는데 얘의 공차는 이 직선의 기울기가 곧 공차랑 똑같다. 이 정도는 알아둬야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 4n 플러스 1에서 얘 n의 개수가 기울기니까 얘가 공차죠. 공차는 마이너스 4다. 그러면 다음 항은 마이너스 7, 다음 항은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19, 마이너스 23, 마이너스 27 해서 쭉 가겠고 똑같이 적용해주면 첫 번째 항은 n에다가 1 넣은 게 첫 번째 항이니까 B의 첫 번째 항은 마이너스 5고 공차는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14, 마이너스 17,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23 하면서 쭉 갈 테고 보자. 겹치는 첫 번째 항이 마이너스 11이죠. 그 다음 겹치는 걸 보니까 마이너스 23이죠. 그러면 얘네 겹치는 걸 AN이라는 수열로 만들어 달라 했으니까 첫 번째 항은 마이너스 11, 두 번째 항은 마이너스 23 쭉쭉쭉 나올 텐데 얘는 마이너스 4씩 차이 나게 이렇게 가고 얘는 마이너스 30 차이 나게 이렇게 가니까 얘네 둘의 최소 공배수만큼 차이 났을 때 다시 한번 겹치겠죠. 다시 말하면 마이너스 12칸 갔을 때 다시 겹친다는 소리지. 확인해볼까? 여기서 마이너스 12칸 가서 겹치는 거 맞죠? 맞네. 그럼 다음에 겹칠 때는 또 마이너스 12칸 가서 마이너스 35에서 겹칠 테고 또 마이너스 12만큼 가서 마이너스 47일 때 겹친다는 소리죠. 그렇구나. 그럼 AN의 일반항을 써봅시다. AN은 A1 플러스 N-1D라고 쓰면 되는 거고 첫 번째 항은 마이너스 11, N-1에 공차는 마이너스 12죠. 그러면 마이너스 12N에 플러스 1이 되죠. 그러면 마이너스 12N 플러스 1이 언제 마이너스 100보다 작아지냐 이걸 구하는 거니까 이항하고 이항하면 101이 12n보다 언제 작아지냐 라는 소리고 뭐 대입해보면 n이 9일 때는 한 번에 풀어버렸네. n이 8일 때는 96이니까 이건 안되죠. 그럼 n을 하나 더 키워서 9라고 하면 얘는 108이죠. 108이 커져버렸으니까 처음으로 101보다 커지는 n은 9다. 다시 말하면 답은 9다 라고 하는 거죠. 다음
첫째 항이 10인 등차 수열 AN에서 자 여기가 하이라이트인데 제2항과 6항의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다. 이게 뭔 소리냐? 뭔 소리냐? 이런 거죠. 마이너스 2와 2 이런 게 절대값이 같지만 부호만 반대인 상황이지. 왜냐하면 절대값 씌워봐. 그럼 얘 2고 얘도 2인데 부호가 다르잖아. 얘는 마이너스고 얘는 플러스고. 그럼 이걸 식으로 어떻게 쓰냐?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얘네 두 개를 더해버리면 무조건 0이 되죠. 그러면 이렇게 쓰는 순간 다시 등차 중항을 이용해서 얘랑 똑같은 건 2배 2와 6 중간에 있는 항이고 얘는 2배 A4죠. 이게 0이란 소리지. 그러면 A4가 0이란 소리죠. 이런 걸 알아냈고 다음 지금 문제에서 첫째 항이 10이라고 했으니까 다시 A4에서 A1을 빼면 얘는 0 빼기 10이고 이게 3칸 차이 나는 거니까 3D죠. 그럼 D는 마이너스 3분의 10이라고 구할 수 있는 거죠. 공차도 구했어. 그러면 껌이죠? 첫째 항부터 21항까지 합을 구하는 건 너무 쉬워. 그럼 S21을 구하는 거와 똑같고 얘는 2배 항의 개수인 21개 그리고 요 공식을 쓸게요. 2배의 A1 플러스 N-1D 요거 뭔지 알죠? 이거 그대로 쓰면 첫 번째 항의 2배는 20 플러스 N-1D라는 건 N이 지금 항의 개수니까 항의 개수는 21개죠? 여기서 1 빼면 20이지? 그럼 20D니까 여기다가 20을 곱한 마이너스 3분의 200 이렇게 되겠죠? 계산하면 2분의 21에 안쪽 계산하면 얘는 3분의 60이고 아이고 고고 얘는 3분의 60이고 얘는 두 개 더하면 마이너스 3분의 140이죠. 얘는 얘 분모 이렇게 내려주면 얘는 2 곱하기 3에 마이너스 21 곱하기 140이죠. 약분합시다. 약분하면 2, 70, 3, 7 해서 마이너스 7 곱하기 70이고 답은 마이너스 490이다 라고 구할 수 있는 거죠. 이 녹색 부분 여기를 잘 체크해 놓으세요. 다음 첫째 항이 21인 등차 수열 AN에 첫째 항이 21이죠. 그랬을 때 S5랑 S17랑 같다. 일단은 아무것도 모른다 치고 식을 써볼게요. 그러면 2배 항의 개수 그리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등차 수열 합 구하는 방법이 두 개잖아. 2분의 n에 a1 플러스 마지막 항 이렇게 구할 수도 있지만 이 an을 a1 플러스 n-1d를 대입해서 구하면 2배 a1에 n-1d가 되죠. 그러면 여기서는 이 방법을 쓰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이 방법을 쓰는 게 좋을까요? 지금 둘의 차이점은 첫 번째 공식은 첫 번째 항과 마지막 항을 알면 쓰면 좋아. 그때 쓰는 공식이죠. 얘는 첫 번째 항만 알았을 때 쓰는 게 좋죠. 다시 이 문제에서는 첫 번째 항만 알려줬으니까 여기서는 요걸 써야겠지. 요거. 그죠? 써보면 2배의 첫째 항 42 플러스 n-1d인데 여기서 n은 4죠. 다시 5죠. 항의 개수니까 5에서 1 뺀 다음에 d를 곱해주죠. 그러면 4d. 괜찮나? 이거랑 뭐랑 같다? S17이랑 같다. 또 그대로 써주면 이렇게 쓸 수가 있죠. 대입하는 건 그냥 할 수 있을 거고 그러면 이 날려. 그런 다음에 요것도 이걸 다 전개하지 말고 얘 그냥 5 곱하기 40이라 쓰세요. 그리고 얘는 그냥 20D. 얘도 17 곱하기 40이라 써. 뭐라고 계산해. 그리고 얘는 17 곱하기 16D라고 쓰세요. 괜찮나? 얘도 그러면 맞춰서 쓸까? 얘도 5 곱하기 4D라 하자. 자, 이렇게 쓴 이유는 D를
이렇게 이항을 하고 얘 숫자를 이렇게 이항할 건데 이렇게 쓰면 좀 편하죠? 왜 편하냐? 이항하면 5 곱하기 42 마이너스 7 곱하기 42는 7 곱하기 16d 마이너스 5 곱하기 4d 라고 쓸 수 있고 묶을 수가 있죠. 묶어내면 얘는 42로 묶으면 5 마이너스 17이 되고 얘는 4d로 묶으면 얘는 7 곱하기 4가 남고 여기서는 5만 남죠. 얘네 두 개를 빼는 거니까 얘네는 68이 되고 얘는 5를 빼는 거니까 63이 되죠. 63. 괜찮나? 자, 그럼 얘 계산하면 마이너스 12죠. 그러면 얘도 또 계산하는 게 아니고 약분 때려버리면 되지. 자, 21로 약분하면 21은 3 곱하면 63이 되고 얘 2 곱하면 42 되죠. 그럼 3, 4, 10이니까 다시 3, 4, 10이니까 한 번에 다 날릴 수가 있지. 그러면 D는 마이너스 2네. 공차는 마이너스 2다. 그럼 Sn-1식을 쓸 수 있죠? Sn 플러스 1. 우리가 구해야 되는 Sn 플러스 1의 2배 해야 되니까 2배의 Sn 플러스 1이라는 건 2배의 2분의 항의 개수인 n 플러스 1 그리고 2배의 A1 42 플러스 항의 개수에서 하나 뺀 다음에 공차를 곱하는 거죠. 항의 개수에서 1 뺀 다음에 공차 곱하는 건데 항의 개수가 지금 n 플러스 1이니까 1 빼면 n개 n개에다가 공차를 곱하면 마이너스 2n 공식에 대입하는 거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럼 이거의 최대값을 구하래. 약분되고 여기서 2를 밖으로 빼버리면 얘는 2배 n 플러스 1에 21 마이너스 n이 되고 이거 2차 함수죠. 2차 함수가 언제 최대 가는지는 얘가 지금 최고차항의 개수가 음수인 위로 볼록한 함수고 최대값은 분명히 이 대칭 축에서 가질 테니까 대칭 축 어떻게 구하는지 알죠? 어떻게 구하냐면 얘는 정확히 어떤 선인을 그어도 무조건 대칭일 테니까 얘 길이 무조건 다 같죠? 그러면 이 이차함수가 x축과 만나는 점을 지금 마이너스 1과 21이라고 알 수 있어. 어떻게 알 수 있어? 인수분해가 돼 있으니까 는 0을 풀어버리면 우리 구할 수 있잖아. 그러면 얘네 두 점을 알았어. 그럼 이 길이 같아야 되니까 이 대칭 축은 둘의 중점이고 그러면 10이죠. 다시 말하면 n이 10일 때 최대고 10을 여기다 대입하면 최대 값을 얻을 수 있겠죠. 대입해주면 2 곱하기 11 곱하기 11이고 11의 제곱은 121이라고 암기가 돼 있어야 되고 121 곱하기 2는 242다 라고 푸는 거죠. 좋아요. 다음 첫째 항이 마이너스 48이고 공차가 7일 때 어디까지 더해야 최소값이냐 이걸 구하는 거죠. 자, 이것도 잘 해야 되는데 자, 최소값이 일단 왜 최소값이냐 이것부터 알아보자. 왜 하필 최소값을 구하는 거냐 보자. 자, 얘는 그냥 뭐 x축이라 합시다. 자, 하나씩 찍을 건데 자, 수열이란 함수죠. 수열이란 건 함수랑 거의 동일한 거니까 우리가 뭐 x축 위에다가 표시를 해볼게. 그러면 첫 번째 항을 표시하면 n은 1일 때 지금 마이너스 48인 거죠. 엄청 밑에 있겠지. 자, n이 2일 때는 이거 x축이라 하지 말고 n축이라 하자. n축. n이 2일 때는 공차가 7이니까 저기서 7 더한 마이너스 41이다. 자, n이 3일 때는 또 7이 더한 마이너스 34다. 이런 식으로 쭉 가겠죠. 그러다가 뭐 n이 언젠가일 때는 뭐 음수가 마지막으로 나올 거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양수가 나오겠죠. 이렇게 쭉쭉쭉 커지겠지. 그럼 얘네를 이어보면 직선이 나온다 이런 말이죠. 이렇게 이어보면
망했는데 아무튼 직선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뭔가 직선이 나온다. 그리고 이 직선의 기울기가 공차다. 이 직선의 기울기가 공차다. 뭐 이 정도는 알아두시고 아무튼 자 이런데 자 SN이라는 건 얘는 무조건 고정이야. A1부터 출발해서 N번째 항까지 더하는 거거든. 그러면 S1이라는 건 그냥 첫 번째 항만 구하는 거고 S2라는 건 첫 번째 항부터 두 번째 항 더하는 거고. 그러면 지금 보면 마이너스 48에서 마이너스 41을 더하는 거니까 더 음수가 커진 거죠. 음수가 졸라 커졌어. 마이너스 89야. 자, S3을 구하면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까지 더하는 거니까 이미 얘네 둘이 마이너스 89였는데 또 음수를 추가시켰네? 그러면 마이너스 123이 돼버리고 음수가 더 커졌죠? 자, 음수가 계속 커지고 있는 이유는 뭐냐? 지금 우리가 추가시키는 항들이 지금 계속 음수니까 더하면 더할수록 계속 작아져. 계속 작아지다가 어디까지 작아지냐? 마지막 음수까지 더하면 졸라 작아지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첫 번째 항부터 이 마지막 음수까지 다 더해버리면 이때가 졸라 작은 최소값이 되겠지. 그러다가 양수 더하면 조금 커지고 좀 더 커지고 좀 더 커지고 하다가 이제 졸라 커지겠죠. 그러면 이 마지막 음수가 언제까지냐 이걸 구해야 되지. 일반항을 써봅시다. 일반항 A에는 마이너스 48 아이고 너무 굵다. 일반항 A에는 이것도 바로 쓸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자 7n이라고 바로 쓰는 거예요. 플러스 이 상수항만 맞춰주면 되는데 왜 그러냐면 이거 자체가 직선이죠. 직선의 방정식. 왜냐하면 얘는 n에 관한 1차식이잖아. 그랬을 때 기울기가 공차여야 되니까 7을 집어넣은 거예요. 공차가 7. 괜찮나? 그러면 첫 번째 항이 마이너스 48이 나와야 되니까 n에다가 1 넣었을 때 얘가 마이너스 48이 되도록 이 네모안의 숫자를 잘 그냥 억지로 맞춰주면 돼요. 자, n에 1 넣으면 얘는 7 플러스 네모인데 얘가 마이너스 48이 나와야 돼. 그럼 네모는 마이너스 55죠. 일단 그냥 마이너스 55 넣으면 된다. 자, 이렇게만 말하면 못 믿으니까, 못 믿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직접 한번 구해봅시다. 너네가 아는 대로 a1 플러스 n-1d로 구했다 치자. 그러면 a1 마이너스 48, n-1d니까 n-1에 공차 7. 이걸 전개하면 7, n, 마이너스 7, 마이너스 48이죠? 똑같이 나오지? 응. 그 말은 즉슨 그냥 이렇게 써라. 이게 훨씬 빠르니까. 자, 좋아요. 아무튼 자, 얘가 언제까지 음수냐 이걸 푸는 거니까 7n이 언제까지 55보다 작냐? 그럼 7, 8에 56이니까 n이 7일 때까지네. 여기 7이었어요. 괜찮나? 그러면 7 넣으면 얘는 7, 7에 49, 마이너스 55니까 얘는 마이너스 6이죠. 그래도 구했어. 끝났죠? 가장 작을 때 S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니까 얘는 S7을 의미했던 거고 계산해 봅시다. 2분의 항의 개수 그리고 이때는 첫 번째 항과 마지막 항을 아니까 그대로 대입하는 게 더 편하겠죠. 마이너스 48 플러스 마이너스 6 계산하면 2분의 7에 마이너스 54고 약분하면 마이너스 27 계산하면 마이너스 189가 돼야 돼요. 다음 자 요건 좀 암기할 게 있어요. 음, 음, 자, SN이 상수항이 존재하지 않는 2차식일 때 예를 들면 이런 모양 이런 거 지금 상수항이 없죠? 플러스 뭐 1 이런 게 없잖아? 얘네만 있을 때 쓸 수 있는 방법이에요. 무슨 방법이냐? 자, 원래는 SN을 이용해서 일반항을 구하려면 SN-SN-1을 하면서 졸라게 복잡해. 졸라 귀찮잖아 이거. 나도 존나 귀찮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바로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
얘가 뭐 이런 식으로 하자. 예를 들어 이렇게 있어요. 얘를 통해서 AN을 바로 구할 수 있는데 어떻게 구하냐면, 자, 이 앞에 있는 1을 떨어뜨려. 그럼 2AN이 되죠. 그런 다음에 똑같이 네모라고 쓴 다음에 여기 안에 네모만 맞춰주면 돼요. 어떻게 맞추냐고? S1이랑 A1이 같다는 걸 이용하면 되고, 여기다 1 넣으면 A 플러스 B죠. 그럼 여기다 1 넣었을 때 얘랑 똑같이 나와야 돼. 1 넣으면 지금 2A 플러스 네모죠. 얘가 A 플러스 B가 나오려면 이 네모 안에는 B 마이너스 A가 들어가야 되지. 그래야 A 플러스 B가 되니까.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다 해봅시다. 자, 얘를 이용해서 AN을 구하면 이 2를 떨어뜨려. 그러면 2 곱하기 4 곱하기 n 되죠? 그럼 8n이네, 8n. 플러스 네모고. 자, 1을 맞추려면 S1은 지금 6이고 A1은 지금 8 플러스 네모인데 얘 둘이 같아야 되니까 네모는 마이너스 2여야겠죠. 자, 또 이렇게 하면 못 믿으니까 한번 해봅시다. 자, SN-SN-1을 직접 해보자.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4배 플러스죠. 이걸 계산하는 거고, 얘는 이렇게 되고, 여기만 잘 전개하면 조금 귀찮지만 n-1로 묶어서 계산할까? 요거니까 n-1에 4n-2고 계산하면 4n제곱 마이너스 4n 마이너스 2n이니까 마이너스 6n, 그리고 상수항은 플러스 2 이렇게 되죠. 그러면 4n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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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기니까 날라가고, 자, 2n 마이너스 마이너스 6n, 그럼 플러스 6n 되고 얘는 8n이죠. 8n, 그리고 마이너스 2. 어때요? 똑같지? 제발 믿고 쓰세요. 믿고 쓰면 되고. 자, 그럼 얘도 똑같이 하면 어, 자, SN이 지금 2KN 제곱 플러스 N. 여기서 AN을 구할 수 있는 거고, 두 번째 거 N 제곱 플러스 6KN에서 BN을 구할 수 있는데, 똑같이 하면 2를 떨고 그러면 4KN이 되죠. 그리고 N에다가 1 넣었을 때를 맞추는 거니까 여기다가 1 넣으면 2K 플러스 1이고, 얘는 4K 그리고 플러스 뒤에 뭘 써야 될까? 대답했나? 3수 줄게요. 3, 2, 1. 여기는 1 마이너스 2K를 넣어야겠죠? 마찬가지로 얘 한번 계산해 보세요. 10초 줄게. 10초. 10, 9, 8, 7, 6, 5, 4, 3, 2, 1, 0. 했나? 보자. 얘도 2 떨고 그럼 2n이죠? 그리고 1 넣었을 때 같아야 되니까 1 플러스 6k가 나와야 되고, 얘는 그러면은 랄랄랄라 6k 마이너스 1이 돼야겠죠. 좋아요. 그러면 끝났지? A5랑 B7이랑 같다 했으니까 여기다 5 넣으면은 n에다 5를 넣는 거죠? 그러면 20k 플러스 1 마이너스 2k이고 얘는 18k 플러스 1이죠. 다음 여기다가도 5를 넣는 거니까 7을 넣는 거죠. 이번엔 B7이니까 여기다 7을 넣으면 14고 14 플러스 6k 마이너스 1이니까 6k 플러스 13이죠. 연계하면 12k가 12, k는 1이죠. 간단한 문제고. 어우 쉣. 자, 잠깐만. 첨언만 하자면, 자, 얘는 약간 야매로, 야매의 방법으로서, 사실 진짜 야매는 아니지만, 지금 원래 미분을 배워야 쓸 수 있는 풀인데, 미분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서술형에서 풀이를 졸라게 정확하게 써야 된다. 그러면은
어떻게 쓰면 되냐? 그냥 sn-sn-1로 an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쓰면 되죠. 사실 알고 있었다. 하하, 이런 거지. 그냥 굳이 계산하지 않아도, 아, 우리는 졸라 빨리 계산할 수 있는데, 그냥 이렇게 구한 것처럼 써줄게요. 라고 쓰는 거죠. 잘 이해했을 거라 믿어. 쓸 때는 이렇게 써야 돼요. 풀이 쓸 때는. n은 2 이상이다 써야 되고. 알고 있죠? 원래 이거는 n은 2 이상이고, n이 1일 때는 따로 체크를 해줘야 된다. 이것도 서술형 쓸 때는 꼭 써줘야 돼요, 이거. 안 그러면 감점이야. 다음. 이거죠. 자, 얘도 간단한 문제인데, 어, 자, 등비 수열의 대칭성이지. 자, 여기 있는 걸 보면, 이렇게 따로 쓸게. 자, 왜 따로 썼냐면, 얘 두 개가 대칭을 이뤄요. 뭐를 기준으로? A5를 기준으로. 등비 중항이죠? 그러면 얘는 A5의 제곱이 되고. 얘도 마찬가지죠? 얘도 A4, A6, 가운데에 A5라는 놈이 있잖아? 걔의 제곱이겠죠? 우리가 구하는 건 A5의 4제곱이고, 얘가 256이지? 그러면 A5의 4제곱이 256은 2의 8제곱이라고 바로 쓸 수 있어야 되고, 얘는 기수법칙에 의해서 2의 제곱의 4제곱이라 쓸 수 있겠죠. 그러면 얘는 4의 4제곱이니까 A5의 4제곱이 4의 4제곱이네. 기수가 같으니까 밑이 같아야겠죠. A5는 4다. 끝. 등비수열 AN에서 얘를 보자. 자, 원래 등비수열의 공비를 R이라고 합시다. 원래 공비가 R이야. 자, 그럼 얘를 보자. 얘는 두 칸씩 떨어져요. 1, 3, 5, 7, 9니까 두 칸씩 떨어져. 그러면 얘는 공비가 R제곱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되지. 등비수열이란 것 자체가 얘를 뭐 A라고 하면 얘는 R 곱해져서 AR, 얘는 또 R이 곱해져서 AR제곱.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등비수열이잖아? 근데 우리가 홀수항만 꺼냈어. 그럼 보세요. R제곱이 곱해져 버리죠. 자, 왜 이런 이유가 생겼냐? 당연해, 사실. 응? 두 칸 떨어진 애를 골랐으니까 공비가 R제곱이 되겠지. 그잖아? 마찬가지로 자, 다시 쓰고 가면 얘는 공비가 R제곱. 마찬가지로 얘 보면 두 칸씩 떨어지죠? 공비 R제곱. 마찬가지로 얘 보세요. 두 칸씩 떨어지죠? 얘 공비 R제곱. 바로 쓸 수 있죠? 그럼 이제 얘는 얘, 둘 다 등비수열의 합이니까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써봅시다. 등비수열의 합공식은 이런 식으로 써지죠? 얘는 공비, 항의 개수, 첫째 항. 천천히 이제 집어 넣어주시면 먼저 얘부터 써봅시다. 얘는 첫째 항이 A1이고 공비가 R제곱이면서 항의 개수는 5개죠? 왜 5개인지는 손가락으로 1, 3, 5, 7, 9 세보면 돼요. 그러면 R제곱 마이너스 1에 첫째 항은 A1 그리고 R제곱에 지금 항의 개수 5개 이런 식으로 적히겠죠. 다 있으면 R제곱 마이너스 1에 A1에 R의 10제곱 마이너스 1이 지금 1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다음 자 밑에 거 얘도 똑같이 계산해보면 자 이건 너가 직접 해보면 되는데 졸라 쉬워요. 응. 아이고 이렇게 하자. 아 왜 이래. R제곱 마이너스 1에 첫째 항이 이번엔 A2죠.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R의 10제곱 마이너스 1이 되죠. 얘가 2래. 그러면 얘네 두 개를 나눠버려. 나눠버리면 지금 여기 똑같이 생겼죠. 약분 돼버려요 그냥. 그럼 뭐만 남냐? A1분의 A2가 2다 라는 게 남죠. 그럼 이렇게 써지는 것 자체가 이렇게 써지는 것 자체가 얘가 2랑 1 한 칸 차이 나죠. 이게 공비란 소리지.
공비가 2라는 소리예요. 와우, 놀랍죠? 공비가 2야. 그럼 얘를 여기다 대입해. 그럼 A1도 구할 수 있죠? 구해봅시다. 그러면 분모는 4 빼기 1이니까 3. A1에 A10제곱은 1024죠? 1023. 그러면 A1은 1023분의 3이구나 라고 구할 수 있죠. 자, 구할 거 다 구했어. 얘는 이제 꺼지라 해. 아이고, 꺼져.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A1, 우리한테 필요한 건 A1과 공비만 있으면 다 구할 수 있죠. 자, 얘 아까 공비 R제곱이라고 우리 알 수 있었고, 즉 4라는 소리죠. 자, 공비 마이너스 1에 첫 번째 항인 A11 이따 구할 거고, 그리고 공비의 항의 개수 다시 얘는 11, 13, 15, 17, 19 다섯 개죠? 이렇게 되고, 그럼 3분의 얘 다시 한번 1023이죠? 곱하기 A11인데 A11은 A1 곱하기 10D가 아니지? 미안. 얘는 A1 곱하기 R의 10제곱이죠? 그러면 A1은 1023분의 3이고 얘는 2의 10제곱이니까 R의 10제곱. 그럼 이 부분은 역수니까 곱하면 1 돼버리고 남는 건 얘밖에 없네. 답은 1024다. 잘 정리하시고 다음 3개 남았네. 오케이. 자, 얘는 등비수열의 활용 문제인데 등비수열 활용 졸라 쉬워요. 자, 뭐만 알면 되냐? 이거 다 이해할 필요 없어. 자, 다 이해할 필요 없어요. 꿀팁이에요. 다 이해하지 마. 물론 이해하면 좋지만 자, 이게 뭔 소리? 자, 이해를 하지 말아버려가 아니야. 이해할 수 있으면 하는데 자, 안 돼도 얘는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해가 안 되면 너는 뭐만 찾으면 되냐? 첫 번째, 첫째 항을 찾아야 돼. 그리고 두 번째, 공비를 찾아야 돼요. 한마디로 비유를 찾아야 돼. 이 두 개 찾으면 끝나요. 자, 가봅시다. 첫째 항부터 찾을게. 자, 문제가 일단 여기는 읽겠지? 한변의 길이가 4인 정사각형이 있다. 이거 못 읽으면 좀 다른 나라 사람이겠죠? 그러면 얘가 한변의 길이가 4야. 그러면 지금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겠죠? 자, 넓이 공식을 알면 좋은데 모른다 치고 얘가 60도니까 직각 삼각형에서 2대 1대 루트 3 2대 1대 루트 3 이거 알고 있죠? 그러면 4대 2대 2 루트 3이 되겠죠? 높이가 2 루트 3 그러면 이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이 4 높이가 2 루트 3 그리고 나누기 2를 해야 되니까 4 루트 3이 되겠죠? 괜찮나? 자, 4 루트 3인데 얘가 투자항이 아니야 지금. 계속 읽어봅시다. 첫 번째 시행, 뭔가 시행을 할 거야. 어떤 행동을 할 건데 뭐냐면 다음 그림과 같이 정삼각형을 4등분하여 가운데 정삼각형을 제거한다. 봅시다. 정삼각형이 잘 있었는데 얘를 4등분해. 그러면 이 4개의 삼각형이 다 똑같겠죠. 넓이가 똑같아. 근데 이 하나 뺀대. 그러면 첫 번째 시행하고 나면은 넓이가 어떻게 되냐? 원래 4루트 3이었던 넓이가 4등분하면 하나당 4분의 1이 되겠죠. 넓이는 다 똑같을 테니까. 근데 4등분해서 하나만 빼버리니까 얘가 3개가 남지. 1개, 2개, 3개.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다 있으면 4루트 3에다가 4분의 3을 곱하면 첫 번째 시행한 넓이가 나온다. 3루트 3이죠. 얘가 첫 번째 항이에요. A1. 첫 번째 시행한 다음이 첫 번째 항이니까 얘가 A1. 자, 우리한테 필요한 조건 하나 구했어요. 첫째 항 구했어. 자, 공비는 뭐겠니? 우리 방금 하지 않았니? 방금 4분의 3 곱했잖아? 이런 게 비율이에요. 공비 구했어. 4분의 3. 그럼 끝났어요. 1번은 구할 수 있죠? A에는 A1 곱하기 R의 n-1. A1은 3루트 3. 얘는 4분의 3의 n-1.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A10이니까 여기 있죠? A10. 여기다 10 대입하면
A20은 3 루트 3 곱하기 4분의 3의 9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씨발 답이 없는데? 이 선생이 사기꾼 새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야 얘를 보면 지수법칙을 통해서 자 얘는 9를 이렇게 분배할 수 있어서 얘는 4의 9제곱 3의 9제곱으로 분배할 수 있죠. 이렇게 쓸 수 있고 그럼 다시 자, 얘는 4의 9제곱분에 지금 3의 9제곱에 3이 하나 더 있죠? 그럼 3의 10제곱이라 쓸 수 있겠지? 이렇게 쓸 수 있고 3의 10제곱을 이 루트 안으로 넣을 수 있죠? 대신에 루트 안으로 넣을 때 이 지수가 2가 곱해지겠죠? 그럼 루트 3의 21제곱 왜냐하면 루트 3에 얘 들어가면 20제곱이 되고 원래 3이 있었으니까 곱하면은 지수끼리 합이 되죠? 21제곱 얘를 찾으면 돼. 얘는 3번에 있죠? 답은 3번. 다음. 음, 자, SN이 구해졌을 때 AN이 등비수열을 이루어야 되는데 문제는 첫 번째 항부터 등비수열을 이루어야 돼. 자, 감이 오나? 이걸 쓰는 문제죠? 자, 이걸 쓰는데 얘를 쓰면 A 곱하기 5의 n제곱 마이너스 2 얘가 SN이고 SN-1은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2, 이 뒤에 상수항은 날라갈 거고 남는 건 K의 5의 n 마이너스 K의 5의 n-1이고 K의 5의 n-1로 묶으면 얘는 5가 남을 거고 얘는 1이 남겠죠. 이렇게 적히고 그러면 4K의 5의 n-1 이렇게 되죠. 얘가 AN인데 단 주의할 게 뭐다? 얘는 n이 2 이상부터 나와. 그러면 문제가 뭐야? 문제에서는 첫 번째 항부터 등비수열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놈은 등비수열이 맞긴 해요. 왜냐하면 여기 지수식이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얘는 두 번째 항부터 이루어져. 그럼 첫 번째 항부터 이루려면 이걸 확인해야 되지. A1이랑 S1이 같냐. 그럼 A1이라는 건 4K이고 S1이라는 건 문제에 나온 이 식에다가 1을 대입하는 거니까 얘는 5K-2죠. 오케이. 그러면 얘는 5K-2다. 얘네들이 같다고 하니까 K는 2죠. 답은 2다. 간단하지? 다음. 자, 이게 하이라이트인데 원리합계죠? 얘는 시험에 990%로 나와요. 999%로 나와. 무조건 풀어야 되고. 자, 너가 주목해야 될 점은 일단 연이율. 이자가 몇이냐? 그 체크포인트. 첫 번째 체크포인트 이자. 두 번째 체크포인트 연초에 넣냐? 연초 뭐 연이든 뭐 달이든 시간대는 문제마다 다를 테니까 어쨌든 연이든 달이든 뭐든 간에 초에 넣냐 말에 넣냐 이걸 체크해야 돼요. 그리고 몇 년 동안 넣냐 기간 넣는 기간. 자, 이 세 가지를 체크하면 끝이야. 알겠나? 한번 봅시다. 이거 지우지 말자. 자, 이 문제를 보면 연이율은 얘는 4.5%래. 소수로 쓰면 1.045죠. 지금 얘는 매년 초에 넣는데 초에 넣는데 초. 기간 8년. 왜 이래? 8년. 가봅시다. 지금 45만 원씩 넣고 있죠. 자, 1년 차. 1년 초가 있고 말이 있겠죠. 초라는 건 1월 1일, 말은 12월 31일. 이게 1년 차. 좋아. 그럼 1년 초에 딱 이자를 넣어요. 1월 1일 날. 이자가 넣는 게 아니고, 돈을 입금해. 45만 원. 딱 입금했어. 그죠? 자, 그럼 2년 차 때, 2년 차 1월 1일에
자, 우리가 넣은 45만원은 초에 넣었으니까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얘는 이자가 붙겠죠. 다시 쓰면 얘는 45만원에다가 1.045, 4.5%가 붙은 거죠. 그리고 동시에 다시 45만원을 또 넣는 거지. 우리 매년 초에 입금하기로 했잖아. 얘는 추가로 넣은 거예요. 자, 그럼 2년차 지났어. 3년차가 됐어요. 그러면 얘가 다시 한번 1년이 또 지났잖아? 2년차에서 3년차? 그러면 또 이자가 붙겠죠. 45만에다가 1.045가 붙었는데 또 이자가 붙는 거니까 1.045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를 제곱이라 쓸 수 있겠지. 근데 우리가 2년차 때 처음 넣은 45만원도 1년이 지났으니까 여기에도 이자가 붙겠죠. 그리고 45만원을 넣겠지. 괜찮나? 자, 하나만 더 해볼까? 자, 이번엔 4년차가 됐어요. 4년차. 4년차. 그러면 얘가 또 이자가 한 번 더 붙으니까 45만원에다가 1.045가 3번 붙고 한 번 추가돼서 3번 붙게 되고 얘는 1.045가 2번 붙게 되고 얘는 45만원에다가 1.045가 한 번 붙게 되고 그리고 45만원을 추가로 넣겠죠. 이게 4년차에 1월 1일에 일어나는 모습이에요. 1월 1일. 괜찮나? 좋아. 그러면 쭉쭉쭉 가다가 8년차 초가 됐다 해봅시다. 8년차 초! 8년차 1월 1일날. 그러면 이노마는 45만원에다가 1.045가 잘 봐. 4년차일 때 3번. 그럼 7번이겠죠. 8년차일 때는. 하나 차이 나니까.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씩 줄이면 되니까 45만원에다가 1.045 6 45만원에다가 1.045 5 해서 45만원을 이때 딱 입금하겠죠. 매년 초니까 1월 1일날 딱 입금했어. 자, 언제 찾냐? 8년 말. 자, 8년차 때 말에 찾는데. 그러면 8년차 때 말이야. 8년차 때 말. 자, 8년차 때 초에 말. 12월 31일.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 하나 할게요. 1월 1일에서 12월 31일이 됐네? 이건 1년이 지난 거예요? 안 지난 거예요? 대답했니? 자, 3초만 시간을 더 줄게. 1년이 지난 걸까? 안 지난 걸까? 3, 2, 1. 정답은 1년이 지난 거죠. 당연하잖아? 응? 지금 2023년이죠? 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너가 살았어. 그럼 한 살 먹은 거야, 안 먹은 거야? 아, 먹은 거잖아. 응? 그러니까 1년 지난 거니까 얘네도 다 이자가 붙겠죠. 1년 지났으면 붙어야 되니까. 그럼 얘는 8이 될 거고 이놈아는 7이 될 거고 해서 맨 처음 넣은 얘도 45만에다가 1.045가 붙겠지. 근데 돈을 새로 입금하진 않아. 왜냐하면 초가 아니잖아. 9년차 1월 1일 날 입금할 텐데 얘는 9년차 1월 1일이 아니잖아. 새로 입금하지 않아요. 그러면 얘네들을 다 더한 게 지금 얼마가 돼야 돼? 아, 그걸 구하는 거네? 다 더한 게 얼마냐? 그걸 구하는 거니까. 지금 얘가 등비 수열의 합이죠? 얘는 지금 얘가 첫 장이고 공비가 1.045인 등비 수열이니까 등비 수열의 합공식을 써야 되죠? 그러면 R-1의 첫 번째 항에 R의 N-1이니까 R 공비 -1은 1.045-1이고 첫 번째 항은 45만 곱하기 1.045고 얘가 첫 번째 항. 그리고 공비의 항의 개수는 얘는 1제곱부터 8제곱이니까 총 8개죠. 1.045에 8제곱 -1이다. 근데 문제에서 단 조건을 보면 단 이노마가 1.4래. 8제곱이 1.4래. 그러면 얘가 1.4라는 소리죠.
1.4 빼기 1이니까 0.4지. 미리 줄이고 가자. 이노마는 0.4다. 그리고 이노마도 계산할 수 있죠? 이노마도 계산하면 0.045죠? 간단하지? 자, 이 만 빼고 갈게. 만은 나중에 붙이면 되니까. 자, 그럼 갑시다. 분자 분모에 소수점을 하나, 둘, 세 개 땡기고 싶어. 그럼 1000 곱하면 되죠? 그러면 하나, 둘, 셋. 얘 땡길 수 있죠? 그러면 45분에 45 곱하기 1045 곱하기 0.4죠. 자, 이걸 설마 여기다가도 1000 곱하고 여기다가도 1000 곱하고 여기다가도 1000 곱하는 바보는 없겠죠? 그럼 안 되고 곱하기면 하나로 묶여져 있는 거니까 곱할 때 이 세 개 중에 아무 데나 하나에다가만 곱하는 거지. 나는 여기다가만 곱한 거고. 아무튼 결과를 보고 약분해 봅시다. 45, 45 나누면 이것만 계산하면 답이죠. 5, 4, 20, 4, 4, 16 이렇게 되나? 맞나? 5, 4, 20, 4, 4, 16 0, 4, 4 400, 4180 이렇게 되고 0.4니까 418만원이 되겠네요. 답은 418만원.